오늘 파트 부분은 이 지은이가 명심보감에서 발치를 해서 명심보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명심보감이 고려시대 충혈왕 때 어 추적이라는 이제 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에는 19 편으로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19 편으로 뭐 여자들의 지킬 예의, 또 뭐 무슨 관계 해 가지고 19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한 6 가지, 정기편, 언어편, 입고편, 개성편, 정기편, 존심편 해 가지고 이제 글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면은, 그때가 사실 우리 요새 미술사 하니까 그 시대가 유럽에는 어떤 시대일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그 고딕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그 고딕 막 로마 제국 고딕 요때 한국은 고려 시대였더라고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 나온 그 문헌인데, 그 안에는 인제 공자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조선 시대에는 이 책을 가지고 그 학업에 초학 입문용으로 교재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37쪽 고전에서 배우는 관계 맺기의 지혜, 이 부분을 하겠는데, 그냥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말, 관계, 마음가짐에 대한 지혜를 명심보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 나오는 자오원군의 글입니다. 같이 읽어요. 복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에서 나오고, 사람다움은 몸을 낮추고 겸손한 데에서 생겨난다. 도리는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고, 생명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조화롭고 즐거운 데서 생겨난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에서 생겨나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 데에서 나오고, 허물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에서 생겨나고, 죄악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다. 다 너무 맞는 말이죠. 38쪽에 보면 계속 읽겠어요.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됨을 보지 말아야 하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경계하여 탐욕을 부리거나 화내지 않아야 하고, 몸가짐을 경계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않아야 한다. 쓸모없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는 절대로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임금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사람을 받으며,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별하고 무지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순리에 따라오는 일은 거부하지 말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은 억지로 뒤쫓지 말고, 좋은 시기를 만나지 못했다면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다면 생각하지 마라. 총명한 사람도 귀 막히고 눈 어두울 때가 많고, 미리 계획을 잘 세우는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래의 계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자신도 손실을 입고, 세력에 의존하면 재앙이 잇따라 따라온다. 이런 점을 경계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고, 지키는 것은 의지에 달려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다. 39쪽에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절제하고, 나와 관계없는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심보감 언어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균평이 말했다. 입과 혀는 재앙과 우환이 들어오는 문이요, 몸을 상하게 하는 도끼와 같다. 그러니까 부정의 말을 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재앙과 우환이 들어오는 문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막 다른 사람 안 좋게 생각하고 계속 생각에 머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상하잖아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한 생각을 한 도끼와 같다는 거죠. 재앙과 우환의 불씨는 모두 말입니다.
타인을 상하게 하는 나쁜 말을 내뱉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솜같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은 날카로운 가시와 같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말 한마디 말은 소중함이 천금과 같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한마디 말은 칼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준다. 여러분은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가시 같은 칼 같은 말을 버리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따뜻하고 귀한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 사람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이 따뜻한 거래요. 40쪽에 보면은 처세술에 관한 건데 이게 진짜 비즈니스 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별표가 3개.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는 말을 10분의 3만 해야 하고 진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호랑이 3마리의 입을 두려워 말고 2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3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엄청 무섭죠. 잡아먹히니까. 근데 그 호랑이 3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2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믿지만 상대방이 이중일 때 있죠. 그러니까 2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세상에서 호랑이 3마리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10분의 3을 얘기해야 되는데 10분의 10을 이야기한다든지 10분의 5 이상을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이 2가지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를 놓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의리가 있는 걸로 믿어버리는 게 나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7%를 들어야 그 사람을 파악을 정확히 한다 그 얘기예요. 처세술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 보면은 장사숙이 좌우명에 이렇게 썼다. 모든 말에는 반드시 진실함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돈독함과 조심함이 있어야 한다. 평소에 자기다움은 반드시 굳게 지키고 일을 승낙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서 응답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았을 때는 자신에게서 나온 듯 여기고 다른 사람의 나쁜 면을 보았을 때는 자신의 병인 듯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병은 그 숨기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나쁜 면은 숨겨 주라는 거죠. 말을 할 때는 진실함, 믿음, 신중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순간적으로 너무 잘해 주고 싶어서 오버하잖아요. 근데 내가 평생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 줘야 되는 거죠, 신중하게. 그래서 처음에 좋을 때 팍 잘해 주다가 그게 인제 변하게 되면 사람을 잃고 그 사람도 또한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엄청 잘해 주다가 쪼금 덜 잘해 주면 그 잘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저한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줄을 많이 걷어요. 어 나에게는 그런 점이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 타인의 단점을 봤을 때 그냥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41쪽에 무지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너그럽게 감싸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소강절이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는 것을 듣더라도 즉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을 듣더라도 곧 기뻐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듣더라도 동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들으면 적극 동조하고 따르며 기뻐하라. 좋은 사람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좋은 일 듣기를 즐거워하라.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은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들었을 때만 동조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42쪽 험담에는 무시하기가 답입니다. 나에 대한 말이든 타인에 대한 말이든 마찬가지예요. 나의 착함을 말해주는 사람은 곧 나의 적이요.
나의 좋지 못함을 말해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들을 사귀며 좋은 대화만 주고받으며 좋은 뜻을 행하는 데 힘쓰는 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꾸짖거든 좋은 사람이라면 일절 대꾸해서는 안 된다. 대꾸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여유로운 데서 꾸짖는 자는 입에서 열불이 난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도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막 꾸짖는 게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는 거하고 똑같대요.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더라도 거짓으로 귀먹은 척하면서 시비를 가려 말하지 마라. 공중에서 타오르다가 끄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꺼지는 것과 같다. 그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공중에 대고 불길을 하는 것과 같대요. 공중에 불길이 하면 꺼져 버리죠. "내 마음은 텅 빈 공중과 같거든 너의 입술과 혀만 나불거릴 뿐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없어지니까 흥분하지 말라는 거죠. 43 쪽에 보면은 어 "혀에 불이 붙어서 혼자 떠들다가 혼자 꺼지기 마련이니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의심스럽거든 결코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팀에 뭘 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일단 함께 하면은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의심 일단 나랑 함께 하게 되면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랬던 사람이라도 의리를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일할 사람을 잘 골라서 뽑고 일단 일을 맡겼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면 정신이 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재앙이 이르게 된다." 이 말도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너무 심도 깊게 오버해서 생각하면 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상한대요. 근데 생각이 없이 행동하면 재앙이 따른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 중용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44 쪽에 보면 "만족하는 법을 알아서 평소에 만족하며 살면 평생 모욕당할 일이 없고 절제하는 법을 알아서 제대로 절제하면 평생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진짜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많이 산 것도 저한테 가장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 만족하는 법을 알아서 평소에 만족하면 모욕당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만족을 하면 내가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도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은 "만족과 절제를 몸에 익히면 평생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꾸짖는 데는 밝고 비록 총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너희들은 항상 남을 꾸짖을 때의 마음으로 자신을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한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근심할 것이 없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배울 게 많은 좋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관계는 가치 있는 경험이 됩니다. 나에게 독설과 험담을 쏟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고 이중적인 사람을 만나면 앞서 배운 처세술을 적용해 볼 수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직장에서 함께 일할 때 불편한 사람과 협력해서 일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 안에서는 배움이 있고 나의 성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관계 질식된 이유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친구와의 관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가 3 명이 친했는데 10년 동안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자기 혼자서 이제 좋은 학교가 먼저 되고 2 명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관계에서 갑자기 친구를 잃어버렸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상처가 돼서 거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10년 동안 혼자 지내고 있다는 어떤 그 상담한 분의 이야기가 앞에 있고요. 48 쪽에 보면은 어 "누구나 관계에 서툴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 서툴러요. 두려움도 갖고 있죠. 사람은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이 인간관계를 두려워한다는 걸 모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밑에 보면 타인의 부정적 평가 때문에 낮아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이미 낮은 자존감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비하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재능과 능력을 몰라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나치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이론에 따르면 만성화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차단해 버리는데 이때 감정과 반응이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차단해 버리게 된대요. 그러면 더 완벽한 부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49 쪽에 그 인지 행동 치료법이 있는데 첫 번째, 나도 당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치료법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다. 세 번째,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자. 네 번째, 새로운 도전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첫째, 자신의 능력 찾기.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중간쯤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내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나의 장점을 매일 6 개씩 써 보세요. 적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도전을 하고 도전에 성공한 자신에게 충분한 상을 주세요. 이분이 인제 치료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 자신이 잘하는 거를 칭찬하는 것을 장점을 매일 6 개씩 5 개씩 쓰게 하면서 치료를 한대요. 50 쪽에 보면은 둘째, 자존감이 떨어진 원인 찾기. 거기에 치료법이에요. 첫 번째,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은 과거의 상황이 개입된 자동적 감정이야. 2 번,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3 번, 현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키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불편하고 기분 나쁜 거는 과거의 생각이거든요. 미래에는 그리고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현재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지나간 거는 생각하지 않고 문을 딱 닫아 버리는 게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초록색에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이제 내일 발표하실 분들이 요거를 좀 해 주세요. 여기 읽은 부분의 느낌과 1 번에 대한 자기 이야기와 2번 51 쪽에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졌나요? 이거를 좀 내일 발표로 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관태기에 빠진 사람들, 권태기가 아니라 관태기예요. 일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염증과 회의를 느끼지요. 소모적인 인간관계에 지쳐 관태기. 빠지면 자발적 아웃사이더, 나 홀로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성에 대해서 권태기를 느끼게 되면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멀미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구는
직장인, 인간, 학생 모두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52쪽에 보면은 중간에 회사 동료와 인생 친구를 구별하세요. 회사 동료 중에서 인생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퇴근 후에는 관계도 퇴근하세요. 내게 에너지를 충전해 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멀어져야 합니다. 53쪽에 보면 무조건 피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점심 식사를 늘 혼자 하면 남들의 눈에 띄어 관심을 받으니까 식사는 같이 하되 가끔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반응해 주세요. 54쪽에 보면 중간에 혼자의 시간을 즐겨야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온전히 혼자만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충전의 시간인 거죠. 그 맨 밑에 보면 나에게 진심으로 공감해 주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와 전화로든 문자로든 만나서든 수다를 실컷 떠는 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55쪽에 보면 좋은 사람 그만두기 그런 제목이 있어요. 어 중간 밑에 보면 가끔 오는 장남과 장녀에게 눈치 보면서 할 말도 잘 못하는 착한 엄마입니다. 가벼운 봉투 하나만 가지고 와도 냉장고가 텅 비도록 음식을 다 싸서 보냅니다. 56쪽의 밑에 보면 불안감, 우울감, 억울함, 분노 등 나쁜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면 결국 응어리가 되어 몸에도 병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너무 많이 희생하는 착한 자식들이 어느 날 폭발해서 가족과 연을 끊어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너무 오래 하면 내 마음이 병들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집니다. 57쪽의 중간에 보면 같은 팀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용기가 없어 야근까지 하며 해주었더니 계속해서 일을 떠넘기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한번 소문나면 다른 사람들도 일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맨 밑에 거절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뭔가 영혼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상담실에 와서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58쪽 위에 저 화병인 것 같아요. 자꾸 참으면 상대는 나를 저 사람은 원래 순응하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어느 날 결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왜 내 부탁은 거절하지 하며 오히려 불만을 갖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제일 밑에 내가 꼭 맡아야 할 일이 아니라면 지혜롭게 거절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늘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저도 사실 한때 이 병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다 부탁을 들어주다가 이제 지쳐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컴플렉스처럼 누군가한테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했던 욕심이 들어 있었더라고요. '왜 나는 항상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그거를 들으려고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놨죠. 그래서 예전에 정말 병이 몇 번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제 지금은 깨우치고 있지만 성향이라는 게 거절을 못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잘 털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다.'라는 관계성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가시인데 가시를 자꾸 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 '나는 위대한 네트워커고 나는 위대한 사업가야. 그래서 나는 지치면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내려놔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작은 거나 사사로운 것은 어 좀 신경을 너무 막 그 사람한테 계속 맞춰 주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가는 진짜 쫌팽이가 되겠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요즘에 '내가 김범준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그러면 지금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전달하러 나갔겠죠, 이 에이즈락 부스트 시장에.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행동이 바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가짐을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남자 사업가야.' 막 이렇게 아침에 어제도 제가 약간 '새벽 기차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러다가 '나 여자가 아니고 나는 사업가고 회장님이야. 지금 전달하러 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가겠지, 회장님이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막 다 싸 들고 대문 가방까지 들고 정말 너무 가방이 무거웠는데 그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너무 내 모습이 기차에서 뿌듯한 거예요. '야 나 진짜 내가 나중에 80 살에 50 대를 상상할 때 '야 내가 진짜 열정적으로 살았구나.'라고 '잘했다고 후회하지 않겠다.' 지금 그 기집애 같이 막 그런 거 막 좋아하려고 내가 지금 딸린 사람들이 몇 명인데 내가 기집애 같은 생각은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차에 딱 앉아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너무 여성스러운 생각을 좀 벗어나고 대범하게 '내가 김범준이라면 가내꼬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대한 네트워커가 되고 여러분들이 80 살이 돼서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30 대면 30 대, 40 대면 40 대, 50 대면 50 대 그때를 막 생각해요. 그러면 너무 애기잖아요. 내가 80 대가 돼서 50 대를 생각해도 '야 그때 너무 젊었는데 쪼금 더 멋부리고 쪼금 더 멋있게 하고 나를 더 가꿀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더 멋있게 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명심보감 재밌었나요? 네. 저희에게 참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단체 사진 찍을게요. 네. 책을 다 들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죠.